저희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격조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재원이라는 본명으로 정치권에 처음 발을 내디딘 분입니다. 가수 리아 씨,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전북 도당위원장 맡고 계신 소설가 정도상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격조 있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두 분 모두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요. 편의점 저희 첫 출연이시라서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항상 뜨거운 연대 인사 그리고 하도 세상이 사나워서 평화의 인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정도상 선생님 먼저 하시고 이어서 가수 리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먼저요. 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정도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마음의 울분이 쑥 씻겨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명 김재원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가수 리아입니다. 문화의 힘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그래도 취재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문화와 또 함께 하신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우리가 재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십시오. 정치도 문화입니다. 네, 정치도 문화입니다. 아우, 세상에, 그렇죠. 네. 정치의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화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나워서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네, 요즘은 길에서도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아니,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간섭하지 말고 좋은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잘못하면 얻어맞는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고 무서워져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정치 성향이 누군지 정확히 보고 말을 해야지 괜히 잘못 말 꺼냈다가 당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돼.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듣게 되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체제로 인해서 이분법적 진영 논리가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네. 이를테면은 우리 시인 이영진이 쓴 글 중에 밥상에도 38선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밥상에도요? 예. 그러니까 밥상에도 38선이 있어서 가족끼리도 38선이 있고 자기 내면에도 어떤 글을 쓸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에도 38선이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밥상에 38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넘어가는 거죠.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저랑 동갑인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저랑 이제 성향이 같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밥상머리에서 어머님이랑 크게 다투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부인께서 잘 모르고 뭐 우리 저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어머니가 아니 왜 그쪽 편을 드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싸웠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예죠. 밥상에도 38선이 있다는 예. 그러니까요. 아니 뭡니까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다투고 올라오잖아요. 정치 성향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아예 명절 때는 정치 얘기 안 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저는 좀 그 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건 뭐 진보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어느 맞습니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일단 안 들어요. 일단 안 듣고 안 듣고 비판부터 하려고 해요. 니네 이런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고.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아까도 분단 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깊게 내면화돼 있어서 이분법적 생각이 훨씬 강해진 거예요. 이분법으로 사고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극단까지 와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도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가수 리아 같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유시민 의원이 처음 됐을 때 그 바지 흰 바지 입고 갔다가 그 까만 바지 뭐 정장 1세기 국회에 흰 바지 입고 왔다가 품격이 없다고 품격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문화는 다양성이 충분히 넘치는데 정치의 다양성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자,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 저희 취재의 편의점도 더 다양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수 리아 씨는 왜 갑자기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사실 뭐 정치를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네. 대선 이후에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이건 아닌데 너무 억울하고 네. 어쩜 그렇게 0.72%였나요? 73%. 73%. 예. 네, 그 정도 차이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아깝게. 네. 그리고 저 양반이 정권을 잡으면 분명히 나라가 이상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네. 프리랜서 분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난 90년대의 IMF 시대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분이 토론할 때도 저렇게 잘 대답도 못하고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과연 앞으로의 위기나 이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참 억울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광장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여름 8월에 제가 학위 논문을 써야만 했는데 학위 네. 논문 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말에 네.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촛불 이제 집회에 참여하고 하셨어요? 여기저기 집회를 다 다닌 거죠. 이태원 세상에. 참사 집회도 가고 아니 이렇게 유명인이 예, 후쿠시마 오염수 집회도 가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도 이제 얼굴이 뭐 지금은 이제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네, 예전 아이돌들에 비해 지금 아이돌들의 이제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제 나이대인 40대나 50대 같은 네. 경우에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는데 네. 혼자서 그렇게 그냥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길에 네. 다녀도 되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저라도 거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고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국 대표님한테 저를 추천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조국 대표님 전화를 받고 알았고 아 전화가 왔어요? 네.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늦게 전화가 왔길래 뭐라고 저는 이 하시던가요? 번호를 받을까 말까 모르는 차도 번호라. 주차장에 잘 세워놨는데 왜 네, 전화가 왔지? 네, 그래서 받았더니 여보세요 그러시는데 이제 목소리가 아, 딱 조국 대표님이시더라고요. 대표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추천을 하셨고 당장 월요일 날 입당식을 할 건데 오실 네. 수 있겠느냐. 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지지하고 있었던 형편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까지 고민을 하다가 네. 이재명 대표님한테 문자를 드리고 네. 이재명 대표님하고 무슨 사이세요? 이재명 대표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시고 네네. 그냥 제 내면적인 이제 생각에서는 옆집 아저씨 아. 같은 그런 굉장히 친근한 네네. 그런 분으로 이제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문자 보내셨습니까? 제가 저도 이제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제가 지금 사람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저보다 더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아서 예.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번 가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응원한다. 어머. 네, 이렇게 문자를 또 이재명 보내셨더라고요. 예, 세상에. 그게 그날 밤 넘어서 12시 넘어섭니다. 네, 네. 그때까지 안 주무시나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가 굳이 이제 뭐 민주당의 반대 세력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확장 노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4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민주당 쪽에 이제 50대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니까 네. 참여를 좀 잘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샤이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40대였는데요. 네. 40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이끌어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진영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해보게 된 거죠. 그렇군요. 또 그 광장에 나가서 봤었을 때 사람들의 그 울분, 나는 왜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거기 나가서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에서 또 영하 18도가 넘는 겨울에도 거기 가갖고 둘둘 싸매고 핫팩까지 붙여가면서 싸웠던가, 왜 나는 그렇게 억울했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 계셨던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을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정도상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더 아시지만 뭐 가수 일항의 사건이라든지 주로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은 연예인들은 대중예술인들 또 예술인들 또 뭐 그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좌파로 몰리는 거예요. 네, 아까 38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아니 저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단 심리가 아마 깊게 뿌리 잡고 있어서이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그러면은 잠재적 범죄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지거든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경북 지역에서는 더하다는 거죠. 네. 최근엔 좀 그럼요. 나아졌는데 네. 그래도 이제는 좀 낫다고 그래요. 조금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좌파로 몰아버리는데 좌파 연예인이라는 얘기를 정치인들 저쪽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네. 네, 그럼 좌파는 잘못된 건가요? 범죄자인가요? 그러니까. 네.